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4년 손해보험 등록 자격시험 대비 4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그 두 번째 시간이죠. 18번부터 33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집자 실명제 및 상품 설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모집자 실명제, 상품 설명제, 간혹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상품 설명서는 두 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보험 계약자에게 배부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보험 설계사가 보관하는 게 아니죠. 누가 보관합니까? 보험 회사가 보관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모집 종사자는 보험 계약자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에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해야 되고요.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최초 계약 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갱신계약. 예, 단 기존 보험 계약과 동일 조건인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죠. 이 4번 지문도 다른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4번 지문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영수제도와 관련하여 맞는 설명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함정이 곳곳에 있을 수 있는 문제죠. 1번,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을 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손해보험의 가계성 보험계약은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발행일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는 날이 오늘인데, 어저께 날짜로 먼저 발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계성 보험계약에서는 선일자 수표를 못 받습니다. 비가계성 보험계약인 경우에만 선일자 수표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3번, 보험료로 받은 은행도음은 2개월이 경과하면 부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4번, 보험료로 받은 선일자 수표는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월, 가계성, 비가계성 이런 걸로 함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점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은 정답이 1번이고요. 자, 20번 문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 일종의 이게 작성계약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설계사가 자기 스스로 그냥 작성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벌칙으로는 이건 만기하실 수밖에 없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시게 되면 이게 이 벌칙 되게 이게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암기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장 종류가 많다라는 것은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과 관련된 벌칙인 경우에는 위반 시 벌칙인 경우에는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확률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나마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모집에 관련된 위반 사항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 처벌 조항은 얼마이냐?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일단 찍어 봅시다. 맞네요. 예, 모집과 관련된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벌칙으로 부과가 됩니다.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모집 종사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겠죠.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 없죠. 보험중개사, 보험수령권 없죠. 없다가 맞네요. 그죠? 정답은 일단 3번이 될 것 같고요. 대리점은 계약 체결권이 있습니다. 고지의무 수령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없다 그랬으니까 4번도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교차 모집 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자,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죠. 교차 모집 설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대리점 들어가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점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종, 다른 종류의 보험회사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은 얘는 교차 모집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생명, 손해, 생명 이렇게 등록을 해야 이게 바로 교차 모집 설계사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대리점 업무 폐지 절차로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개인보험 대리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업무 폐지가 가능하지만 개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업무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보험회사와 계약 해지가 안 된 경우라도 보험협회 업무 폐지를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 자, 업무 폐지 프로세스는 반드시 계약을 맺고 있는 보험회사와 먼저 해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보험협회에 업무 폐지를 할 수 있게끔 넘어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계약 해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협회에 업무 폐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직접 업무 폐지의 경우 체결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얘가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통 이제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 여러 군데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필요하다. 얘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보험협회로 업무 폐지 신청 절차 없이 타 보험회사로 이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업무 폐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타 보험회사로 이직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보험 판매 프로세스 중, 자, 정보 수집. 보험 판매 프로세스 자체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잘못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 단계이다. 이게 정보 수집이죠. 2번, 가족사항 등 일반 정보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에 대한 정보도 수집 내용에 포함이 된다. 재정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설계를 잘 할 수 있겠죠. 보험에 대한 니즈 외에도 관심사나 인생 목표, 이게 목적 자금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수집을 해야 됩니다. 4번,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한 후에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보 수집을 해야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을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수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것이 맞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손해보험에 적용된 여러 가지 원칙들 있었죠. 그거 중에서 실손보상의 원칙을 찾아라, 이 내용입니다. 1번, 보험회사가 납부받은 보험료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얘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2번, 보험회사의 순보험료 총액은 지급보험금의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는 원칙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사고 시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얘가 바로 실손보상 원칙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이 맞고요. 4번,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한다는 원칙은 비례 보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27번, 보험의 분류 중 보험기간, 보험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보험구간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1번, 장기보험은 통상 5년 이상 20년이야. 장기보험은 3년 이상 이야기하는 거죠. 적하보험은 기간보험이나 운송보험은 구간보험이다. 적하보험, 운송보험 모두 구간보험이죠. 3번, 건설공사 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는 보험이다. 얘가 맞는 설명이네요. 자, 이 부분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단기보험은 1년 이하의 보험으로 얘는 맞네요. 만기 시 환급금이 없이 소멸성의 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도에 시행이 되었다. 얘는 맞는 내용이네요. 일단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2번 보험금 지급 요건이 되는 보험사고 등을 고의로 조작을 했다. 보험금을 편취한다. 얘가 경성사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연성사기는 뭐냐? 보험금 청구액을 부당하게 과장 확대하는 보험사고를 우리가 연성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3억 원이 아니죠. 5억 원이죠.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요 5억 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 잘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내용 가운데 틀린 것은 도로교통법 내용 자주 출제가 되죠. 1번 2022년부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죠.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네요. 난폭 운전 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4번 뒷좌석 안전띠는 일반 도로에서도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착용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도 다른 문제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계약의 주요 요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진다. 이게 바로 보험계약자에 대한 맞는 설명이죠. 2번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죠.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보험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기 전까지 고지를 해야 합니다. 3번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맞죠? 보험 수익자는 아니죠. 보험 수익자는 주소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보험사고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험사고 요건이 있었죠. 우연한 것이어야 되고요.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고요. 일정한 목적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러니까 즉 보험기간을 여러분께서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 맞는 내용이죠. 자, 불법에 의한 사고 이거는 포함이 안 되죠. 불법에 의한 사고는 뭐 심하게 말하면 고의사고를 일으킨다든지 뭐 방화, 살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불법에 의한 사고는 해당되질 않는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이게 보험기간이죠. 이게 위험기간이죠.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을 보험료 기간이 아니라 얘는 보험료 납입 기간을 설명하는 거네요. 자, 2번이 일단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보험 계약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보험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일찍 시작이 되니까 예정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 보험 목적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선박과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된다. 즉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상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선박보험과 자동차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번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보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번. 보험 목적의 양도는 계약상 양도뿐만 아니라 물권적 양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일단 정답은 자동으로 4번이네요. 보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이며 물건과 동시에 유체 및 무체재산권도 포함을 하죠. 포함이 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체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33번까지 풀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제3보험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